시행되는 부산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연말연시 휴장으로 인해서 서울과 제주 지역에서만 경마가 시행이 됐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양일간 2개의 특별경주가 시행이 됐는데요. 먼저 토요일 8경주로 시행된 2세 육성 훈련 심사 합경마 특별경주에서는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22조의 가온 챔프가 무려 13마신의 도착차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12경주로 시행된 트레이너스컵 특별경주에서는 14주 만에 경주로로 복귀한 18조의 가속불패가 1마신의 도착차로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준우승은 경주 전까지 인기도 하위권에 랭크되었던 40조의 태양왕이 차지를 하면서 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12월의 네 번째 경마 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경주마를 주목해야 될지 첫 번째 코너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온 리플레이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3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 1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2일 금요일 시행되는 8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주 부경 경마가 이제 한 주 휴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번 느끼는 거지만 휴장 후 첫 경마 주간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필들이 좀 훈련 상태도 면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출전 주수가 상당히 많아요. 네. 거의 이제 풀게이트로 펼쳐지고 또 승부지도 강하기 때문에 좀 배당이 많이 속출하는 게 이제 휴장 이후 경마 주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주 제가 추천드리는 네 마필은 거의 다 좀 비인기 마필 위주로 좀 입상 시에는 큰 배당이 나오는 마필 위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금요 경마 제 8경주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우선 뭐 축은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레이스입니다. 19조 김영관마방의 하이냐 데뷔전에서 워낙에 막강한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이 하이냐가 이제 강축으로 서 있는 가운데 네. 좀 후차권이 약간 혼전세인데 이상형 마방의 샴페인 파티가 아마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 같아요. 좀 낮게. 그 다음에서는 이제 상당히 혼전도 있는 도전세 마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3세 마필들 다음 달 되면 이제 4세가 되는 마필들 이 3세 마들은 아직까지도 이 5등급에 남아있다 이 자체가 마필의 능력이 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2세 마필들의 그 선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천년동안도 그리고 퀸오브 캡틴이 2세마고요. 지금 출전 등록을 한 날개를 펴라는 훈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전은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즉 하이냐를 축으로 이제 샴페인 파티가 저배당을 형성할 텐데 이제 천년동안도와 퀸오브 캡틴이 이 저배당 막권에 깨냐 못 깨냐 이 싸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2세마들의 쟁쟁한 경합이 될 것 같은데요. 하이냐를 축으로 샴페인 파티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천년동안도 그리고 퀸 오브 캡틴, 날개를 펴라가 도전세 마필로 팔릴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혼전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3조 오문식 마방의 퀸 오브 캡틴입니다. 인기 한 5, 6위권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직전에도 좀 팔렸습니다. 팔리고 거의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마필의 자질을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고요. 한번 우승을 했는데 그때 보여준 전력이 상당히 좋았던 그러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퀸 오브 캡틴 직전에 이제 너무 하위권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번에 좀 능력 대비 저평가 될 걸로 보이는데 기본기상 충분히 한번 2차 입상은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직전 경주 좀 졸전인데 그 이유를 리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이제 이 경주에서 추입으로 이착을 한 새로운 질주와 이 퀸 오브 캡틴이 좀 최저배당을 형성했던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스타트 상당히 좋았고요. 외선에서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했는데 최외곽 게이트 9번 게이트다 보니까 좀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좀 최시대 기수가 빨리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 자리 잡는 타이밍을 놓쳤고요. 그리고 또 뒤로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안 되면서 시종 외선을 돌면서 페이스가 완전히 분산되는 그러한 경주 전개였습니다. 기본이 좀 앞에서 좀 버티는 유형입니다. 이 1000m에서 우승했을 때도 앞선에 붙여놓고 버티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지금 시종 외선을 돌면서 페이스 안배도 못했고 힘도 많이 소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 제대로 좀 탄력 발휘에 실패를 하면서 하위권에 머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필이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그러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도 물론 뭐 하이냐를 필두로 스피드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샴페인 파트 상당히 빠르고요. 또 외곽 게이트에 포진을 한다면 이 경주처럼 좀 졸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지만 게이트만 조금만 내축으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선두권에서 버티는 힘은 인기마들 못지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퀸 오브 캡틴을 좀 도전세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퀸 오브 캡틴은 직전 경주에서 단승식 3.9배로 큰 인기를 모았지만요. 8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2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10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경마 제10경주 국내산 4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자, 1조 백광열마방의 영천더비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네. 2연승이거든요. 앞말인데 스피드, 뚝심 모든 걸 겸비하고 있고요. 직전에 엄청 센 그 특별경주에서도 우승을 한 마필이다 보니까 영천더비가 거의 묻지마 강축으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세마 능력마가 이제 디바이드 윈드 김영관 마방의 마필인데 이 마필은 좀 출전 여부가 약간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좀 조교를 늦게 시작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조교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금주에 출전할지 그게 좀 조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전할지 여부가 조금 관건이고 보통 김영관 마방이 2주 만에 출전을 해도 조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디바이드 윈드는 좀 늦게 조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요. 강병원 마방의 그래조아가 최근에 2연속 입상을 하면서 좀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장기 마방의 승승장군도 지금 4연속 입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은 이제 승급전이긴 한데 또 그만큼 더 부담 중량이 유리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영천 더비를 축으로 디바이드 윈드가 출전한다면 이 마필도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그래조아 승승장군 또 파티 투나잇은 최근에 상승세인데 이 마필도 출전을 안 합니다. 지금 훈련을 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퀸스퀸이 직전에 낙마하면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상당히 센 말입니다. 그래서 영천 더비를 축으로 그래조와 승승장군, 퀸스퀸 요 세 마필이 좀 후차권에서 강하게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말씀하신 대로 영천 더비를 축으로 그리고 그래조와 승승장군 퀸스퀸이 도전세 마필로 팔릴 텐데요. 과연 이 중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문제복 마방의 블루타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축 서 있고 또 후차권에서 세 마필이 짱짱하게 팔리면서 이 블루타임은 인기 한 6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복귀를 하는 입장에서 좀 두 갈래로 갈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가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는데 간신히 입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다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좀 다음 경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블루타임이 기본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고 이 마필이 최근에 좀 컨디션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부진했었거든요. 스타트도 안 좋았고 근데 지금 마방을 이적을 하면서 컨디션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직전에도 제가 좀 공백이 크지만 변화가 올 거다 이렇게 하면서 좀 추천을 드려서 좀 다행히 이창래 입상을 한 그런 마필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정상적인 좀 출전 주기이기 때문에 더 나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블루타임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는데 자, 직전 경주 입상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게이트 조인권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1번 게이트의 킹사이먼이 아주 강축으로 팔렸고요. 여기에 최강 파워풀 드림질주 최강 파워풀이 2번 마고요. 드림질주가 5번 마인데 이 두 마필이 좀 아주 후차권을 강하게 팔렸고 블루타임은 좀 공백이 있고 최근에 액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팔리진 않았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원래 좀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스타트 자체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스타트가 좋아지자 내선에서 빠르게 그 선행마 뒤에 붙여가는 그런 전개를 펼쳤고요. 약간 좀 불안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이제 그 직선주로 들어서서 이 최강 파워풀 그리고 맨 후미 전개한 구던맨에게 급격하게 거리가 좁혀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목차로 아슬하게 입상을 합니다. 요 점을 보면 이제 이번에 1600이기 때문에 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세게 볼 수가 없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데뷔 초에 보여줬던 기량 자체가 워낙에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예전 기량을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탄력상 이 마필이 좀 많이 앞서 있다가 뒷말들이 급격하게 좁혀왔거든요. 네. 근데 그 좁혀온 상태로 마지막에는 계속 그 거리가 유지되면서 결승선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걸음이 무뎌진 건 분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코는 돌아서 이제 직선주로 초반에 좀 탄력이 좀 늦게 붙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런 경주 내용이었고요. 마지막까지 그 추임마들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착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결승 통과한 부분이 좀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복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지만 이 블루타임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블루타임은 직전 경주에서 2위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입상을 차지를 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재기량을 발휘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2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11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경마 마지막 경주 제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우선 이제 2등급에서 좀 능력을 계속 꾸준히 발휘하고 있는 마필이 이제 양귀선 마방의 성산질주입니다. 그리고 문제복 마방의 레드 사이렌은 지금 4연승이에요. 네. 보통 이제 예상지 보면 그 사전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네. 다 1착이니까 아마 엄청난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 사이렌과 성산질주 요 두 마필이 좀 낮은 최저 배당을 형성할 걸로 보이고요. 네. 신앙이라는 마필이 장기 공백인데 이 마필이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기량이 나오면 이 말 놓고 때리면 되는데 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뭐 컨디션 유지 차원에서 휴양을 한 게 아니라 골절이 나가지고 그 골절 관절경 수술을 하면서 장기 휴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덜덜하게 탄다 그러니까 큰 승부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선샤인 알파도 마필이 이게 공백이 있는데 이 휴양 이전에 상당히 좋은 컨디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샤인 알파는 좀 공백이 있지만 컨디션을 체크해서 컨디션이 여전히 좋다면은 좀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될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직전에 선행 1순하면서 우승을 했던 바람의 흔적은 월요일날 조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출전을 안 할 걸로 보이고요. 인류스타는 또 월요일날 조교를 시작했습니다. 안성 마방이 좀 출전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마방인데 이 바람의 흔적하고 인류스타는 아마 출전을 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영토대왕이 선행 버티기 노려볼 걸로 보이고요. 월드러브는 매번 복귀상으로 조금 뜨는 마필입니다. 복귀상으로 좀 노려볼 만한 마필이고, 그리고 트리플 파티가 상당히 센 말인데, 이 마필이 직전 내용을 보면 모래 반응이 워낙에 안 좋았어요. 모래를 맞잡아 고개 쳐들면서 코너링이 워낙에 안 좋았는데, 워낙에 센 말이다 보니까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파티는 이제 경주 전개에서 모래를 안 맞는 전개가 만일에 게이트 이점이나 이런 게 발휘가 돼서 나온다면은 좀 봐줘야 되겠고요. 천하통일도 뭐 1200이라면 좀 강점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즉 이번 경주는 이제 레드 사이렌과 성산질주가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면서 여기에 도전하는 마필들이 이 인기 2강의 능력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복을 보이고 전력의 안정감이 떨어지지만 베스트 기량이 나온다면 요 두 마필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량을 갖춘 마필이 많기 때문에 좀 인기만은 뚜렷이 서 있지만 뭐 크게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레드 사이렌과 성산질주가 인기 2강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영토대왕과 월드러브, 천하통일, 트리플 파티가 강한 도전세 마필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강하지만 변수에 따라서 이 경주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만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인기가 상당히 없을 걸로 보여요. 인기 한 8위권, 네. 뭐 12마리 출전하면 인기 한 7, 8위 정도에 위치할 걸로 보이는데, 이 안우성 마방의 트리플 영광입니다. 제가 좀 이 마필이 이제 2등급까지 승급하는 과정에서 뛴 내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피드도 있고, 그 다음에 안배 시에는 또 탄력도 나오고, 사토시 기수가 아주 적임인 그러한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누가 탈지는 좀 모르겠는데, 직전에 이제 그 공백을 두고 직전에 출전을 했어요. 네. 또 승급 전에 이제 큰 공백이 있었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직선에서 예전에 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입상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좀 경주 이제 공백이 컸기 때문에 좀 경주 적응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능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트리플 영광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게이트,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번에 이제 강한 인기를 끌 걸로 예상되는 성산질주가 원게이트 2점으로 그냥 선행 1순하면서 입상을 했고요.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인류스타가 이때 이제 성산질주 인류스타 이 두 마필이 최저 배당을 형성했었거든요. 네. 근데 인류스타가 의외로 좀 직선에서 탄력 발휘에 실패를 하면서 이 다이나믹 탱크가 약간 좀 공백이 있었는데 지금 김명신 기수가 탄 5번마가 이제 다이나믹 탱크입니다. 이 마필이 제대로 능력이 나오면서 좀 최저 배당을 깨면서 좀 중배당이 나왔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트리플 영광은 초반에 좀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후미 전개를 하다가 곡선주로 해서 이제 마필 가는 대로 밀자 스피드가 살아 나오면서 4코너까지 왔는데 코너를 상당히 크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이제 예전에 그 탄력 발휘에는 실패를 했지만 좀 기본 걸음은 보였던 마필이고요. 저는 전체적인 이 전개 패턴이 이렇게 꼭 이 레이스에서 입상을 해야지 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공백이 있기 때문에 경주 적응에 좀 걸음을 재봤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정상적인 출전 주기고요. 그리고 이 마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위급부터 2등급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경주력 자체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영광 이번에 좀 인기도에서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 마필로 한번 강하게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트리플 영광은 직전 경주에서 28주 만에 경주로에서 뛰면서 10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경주로에 적응을 하고 재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24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4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일요경마 제4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지금 김영관 마방 19조에서 아메리칸 파워와 포나인즈 이렇게 두 마피를 출전 등록을 해놨는데 아메리칸 파워는 조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출전을 안 할 걸로 보이고요. 포나인즈는 상당히 센 말입니다. 직전에도 뭐 후착마 상당히 여유롭게 따돌리면서 좋은 기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포나인즈가 축마로 팔리면서 이제 후차권에서 제가 볼 때 이제 안말 강자인 브라이트 스타와 그리고 그 안우성 마방의 무한열정 이 두 마필이 후차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팔릴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대끼리 준대끼리 맞고는 그러니까 포나인즈의 브라이트 스타 무한열정에서 대끼리 준대끼리 그러니까 최저 배당 막권들이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상당히 주법이 상당히 경쾌하게 뛴다 이러한 느낌을 주는 마필이 이제 노열아트입니다. 1800에 대한 적응력이 약간 좀 관건이긴 한데 직전에 여유롭게 우승을 한 마필로 상대는 강해졌지만 가능성이 있고요. 불화는 예전 기량이 나오면 가능성은 있는데 최근에 뛰는 모습이나 마필 컨디션으로 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베이킹즈는 직전에 졸전이었습니다. 이 모래에 상당히 민감한 마필이라 요번에 이제 앞선에서 어떠한 전개를 펼치느냐 이게 좀 관건인 마필이고요. 반지의 전사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는 휴장이었고 지지난주에 이 마필을 추천을 드렸다가 게이트가 의외로 최외곽으로 밀렸어요. 네. 그러면서 선행을 못 가면서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 이번에 네츠 게이트라 이 마필이 선행만데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니에요. 초반 스피드가.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가 좀 중요한데 이번에 네츠 게이트로 직전에는 뭐 11번 게이트인가 최외곽이었는데 이번에 네츠 게이트로 들어온다면 그리고 훈련도 스타트 능력이 좋은 조성공 기수가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지의 전사가 좀 네츠 게이트라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포나인즈가 축으로 팔리고 브라이트 스타와 무한열정이 강한 도전세로 여기에 이제 노열아트와 반지의 전사 이러한 마필들도 좀 관심을 끌면서 후차권에서 팔릴 그러한 마필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포나인즈를 축으로 브라이트 스타와 무한열정이 큰 인기를 끌 것을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반지의 여전사와 로열아트도 강한 도전세 마필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이번 경주 추천드리는 마필은 인기 최하위가 예상이 됩니다. 네. 강영곤 마방의 화려한 함성이라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 3월달 봄에 3월 말에 우승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꾸준히 한 4주 단위로 출전하고 있는데 입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그 스타트 안 좋고 그 다음에 후미 전개하다 그냥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액면 자체가 워낙에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최하위가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제 포나인즈, 무한열정, 브라이트 스타 상당히 센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요즘은 3복승도 배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3복승의 한 자리 정도 한번 가져가 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인기 하위권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이번에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마필이 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최근에 좀 늦발하고 후미전개하다가 별 움직임 없이 끝나고 이러한 상황인데 월요일날 조교를 김동현 기수가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경의 능력 기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필을 그러니까 초반에 좀 느리게 가다가 건너편 직선에서 좀 스퍼트 하면서 크게 돌면서 이렇게 4코너에서 선두권에 가담해서 직선에서 버티는 그러한 유형의 마필을 보통 이제 무빙마라고 합니다. 무빙을 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무빙 전개에서 부경 기수 중에 가장 유능한 기수가 저는 이 김동현 기수로 봅니다. 페이스 유지 능력이 상당히 좋은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함성의 김동현 기수가 훈련을 시키는 걸 본 순간 아 이건 노려야 될 타이밍이다 이러한 느낌이 왔기 때문에 이 화려한 함성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뛴 경주 내용에서 뭔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특별한 게 좀 없어요. 인상적인 모습이 없고
자, 만일에 이번 레이스에서 김동현 기수가 제대로 무빙을 뜨면 어떠한 경주력을 보일 건가 이것을 좀 가늠하는 차원에서 아까 3월 달에 우승하고 입상이 없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3월 달에 우승한 레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게이트 설동복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이제 화려한 함성입니다. 이 경주는 이제 불화가 이 당시에 상당히 상승세였습니다. 그래서 불화가 인기마였고 또 무적비카라는 마필도 강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화려한 함성은 스타트 좀 안 좋으면서 지금 설동복 기수가 맨 후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설동복 기수가 그렇게 또 유능한 기수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기수는 아니었지만, 네. 이 기수도 약간 무빙성 운영에 좀 능한 그런 기수였습니다. 지금 뭐 이 코너까지는 큰 욕심 없이 그냥 마필 안배하면서 맨 후미 전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코너 완전히 돌고 난데 최외곽으로 마필을 빼가지고 설동복 기수가 지금 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빙을 뜨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좀 스피드를 꾸준히 살리면서 이 3코너 접어드는 부분에서 이제 선두권 외곽에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곡선주로 돌면서 이제 선행막까지 넘어설 기세로 나가고 있고 이제 4코너 돌면서는 가장 앞선에 위치하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퍼트를 상당히 빨리 했잖아요. 2코너 돌아서 건너편 직선부터 꾸준히 힘을 쓰면서 지금 4코너까지 무빙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이게 뚝심 없는 마필은 이제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러다가 직선에서 무너지면서 입상을 못 하는데 이 화려한 함성은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선에서도 꾸준히 걸음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차분히 안배하고 왔던 인기마인 불화의 이제 조인권 기수가 넘어서려고 외선에서 추입을 나오는데 거의 무리한 전개를 펼쳤던 이 화려한 함성이 거의 대등한 직선 걸음을 보이면서 우승을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걸음이 나온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이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려한 함성은 지난 3월에 우승을 한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부진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역시 10위라는 하위권의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경주에는 삼복승식 배당에 걸어볼만 하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코너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신마를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휴장 후에 들어가는 부산 경마 12월 4주차 주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난주부터 눈이 좀 이렇게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월요일 날에도 많이 내렸고요. 조금 더 눈 소식이 있다 그러고 이제 기온도 계속 떨어진다 그러는데 건강에 좀 유의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신마 그리고 조교 우수마 잘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우승 입상 한번 기대하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국내산 신마로 8조 소속의 그레이트록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그레이트록의 혈통부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그레이트록이라는 마필은 정영식 마주가 도입을 시킨 그런 마필입니다. 이 액톤파크의 자마인데요. 제가 그동안 신마 포커스를 진행하면서 액톤파크에 대해서 언급을 좀 안 드렸다는 것을 이 마필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했고, 부마인 액톤파크는 이 미스터 프로스펙터와 노던 댄서의 적절한 조합으로 탄생된 그런 혈입니다. 2009년 민간 목장에서 시수마로 도입했습니다. 마사회에서 매니피, 볼포니 이런 마필들을 도입했다면 좀 민간 목장에서 도입한 그래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시수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랙 타입에서 4승 그리고 한 150만 불의 수득 상금을 올리면서요. 그리고 해외에서 좀 시수마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주목은 못 받았습니다. 자, 이유는 마필 자체 체고가 좀 낮습니다. 체장도 좀 짧고요. 이 시수마로 보기에는 조금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보면
만약 해외에 계속 있었다 하더라도요, 뭐 아주 출중한 능력은 보이질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국내 시수마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역시나 마주 쪽 그리고 이 조교사 쪽에서요, 그렇게 뭐 기대를 많이 갖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거의 주목을 못 받았었습니다. 자마들이 좀 작게 탄생하고 좀 이래서요. 자, 그렇지만 경주마들이 한두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자질적으로 이게 근성이 좋습니다. 근성이 좋기 때문에 기본 밥값을 좀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초반에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마주 쪽에서. 자, 그러다가 이 17연승의 실화인 미스터 파크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17연승 후에 이 그랑프리 2차, 그 후에 두 번의 레이스에 또 우승, 19승을 한 다음에 아쉽게 경주 중에 이 다리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퇴사를 한 안락사가 됐습니다. 바로 안락사가 된 이 미스터 파크, 그리고 대통령배 3연패에 빛나는 이 트리플라인, 자, 이런 마필들이 이 한 마리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리딩 사이어 2위입니다. 매니피 뒤를 이은 2위로 상당히 국내에서는 분명히 통하고 있는 그런 혈입니다. 지금 모계 쪽은 이 리틀 포크라는 마필인데, 이 동일 북의 모계는요, 지금 트리플 라인과 동일 북의 모계고요. 그리고 이 블랙 사파이어와도 같은 동일 모계입니다. 만약 액톤 파크가 해외에 있었으면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용병으로 국내에 좀 들어와서 좀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시소마 활동 시작하면서 빛을 보게 된 이 액톤 파크의 자마인 그레이트록. 기본적으로 향후에 이 사양 관리만 잘 되면 많이 뛰어줄 수 있는, 국내에서는 뛰어줄 수 있는 혈통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레이트록의 혈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레이트록은 지난 11월 11일에 받은 주행심사에서 1분 2초 6의 기록으로 호기록으로 주행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행심사 내용은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6번 게이트의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발주와 동시에 약간 덜컹하면서 중후미권 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연명 기수가 빠르게 좀 강하게 좀 몰아주자 마필이 끌고 나가라는 맛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연명 기수가 제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뒤의 밸런스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후구 쪽은 상당히 좋은데 이 앞뒤 밸런스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론이 일단 보였고요. 이 내선 쪽에서 4코너와 직선 구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연명 기수가 강하게 좀 몰아주고 있고 아직까지 책찍은 동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 대 정도의 체근 정도만 해가는데 마필 자체가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걸음은 죽진 않았고요. 같이 주행검사를 받았던 두바이트급 이 캡틴 블레이드, 이 상대적으로 이 휴양마인 것을 감안한다면요,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여력감은 괜찮았고 근성도 제법 있는 모습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그레이트록은 주행심사에서 2세마답지 않은 근성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레이트록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새벽 훈련 내용까지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500km대의 좀 거구입니다. 체구는 상당히 크고요. 액톤파크의 자마들의 특징이 450km대도 있고요. 이 500km가 넘어가는 그런 마필도 있습니다. 이 모아님은 약간 독격으로 좀 탄생을 하고 있는 그런 혈인데, 이 밸런스 자체는 액톤파크와 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주행검사 시 약간 발주는 약간 덜컹 겨뤘지만 끌고 나가려는 맛도 보였고요. 그리고 경주마로서의 근성과 이 부드러운 목스임이 일단은 눈에 들어왔던 그런 마필로 보였습니다. 약점으로 좀 지목을 하고자 한다면요, 이 태생적으로 앞뒤 밸런스가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요, 17연승의 신화를 만들어낸 이 미스터 파크 역시도 앞뒤 밸런스가 아주 좋았던 녀석은 아닙니다. 근성으로 뛰어줬던 그런 마필이라 향후에 얼마나 사양 관리가 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한 그런 마필이기도 하고요. 마체에 비해서 체중이 조금 덜 나간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향후에 한 10kg 정도, 한 510에서 15kg 정도까지 올라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뛰는 모습 보면요, 호흡이 분명히 좀 짧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중거리 이상은 검증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였고요. 훈련 때 모습만 보면요, 뭐 구보량을 꾸준하게 올려가면서 좀 내실 있는 훈련 패턴 준비를 했고요. 자, 지난주 일요일 유연명 기수가 준비를 하면서 이 국내산 3등급의 무적 신화와 강병합을 때려줬습니다. 이 웨어를 크게 돌렸고요. 뭐 걸음을 계속적으로 늘리려는 의지는 보여줬습니다. 타고난 근성은 분명히 있고 순발력도 분명히 있고 끌고 나가려는 맛도 있기 때문에 뭐 단거리에서는 분명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타고난 자질은 분명히 있는 그런 아필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약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마필들의 특징이요, 이 해당 마방에서 향후에 얼마나 사용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거의 모 아니면 도격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8조 토마스 마방에서 사용 관리가 잘 되면 1군까지 가냐, 아니면 그냥 하위군에서 머물다 끝나느냐,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아무쪼록 개인적으로는 좀 사양 관리가 잘 돼서요, 이 북의 목의 동일혈인 이 트리플라인과 같이 향후에 1등급에서 승승장구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트록 강점과 약점이 확실한 경주마인데요. 과연 데뷔전부터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온 트레이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총 5대의 경주마를 새벽 훈련 경주마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15조 안우성 마방입니다. 국내산 3등급의 무한열정이 되겠습니다. 작년 2세 대상경주에 좀 출전을 해서 졸전이었고요. 올해도 3세가 되면서 3세 대상경주에도 또 출전을 했습니다. 역시나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면서 올해 7월에 좀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직전에 5개월 만에 공백을 갖고 좀 출전을 했었고요. 이 선두권에 빠르게 붙으면서 전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좀 따라가는 전개를 의도적으로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개가 그리 좋지 못했고 마지막에 외곽 쪽으로 빼면서 추입력을 발휘를 했는데 공백치고는 상당한 탄력으로 올라왔습니다. 기대치를 분명히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주부터 최시대 기수가 또다시 준비하면서 1등급의 굿캐스팅과 강병합을 때려줬습니다. 이 외열에서 제법 근성 있는 발걸음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백 후에 정상 출전 주기 한번 입상권 아니 우승권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15조 안우성 마방의 국내산 3등급의 무한열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한열정은 직전 경주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경주를 만회했는데요. 금주에는 24일 일요일 부산교차 4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경주만 어떤 경주만가요? 26조 방동성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행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9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뭐 강력한 임팩트를 준 적은 없습니다. 470kg대 로카드 10의 자마인데 선행, 선입, 추입을 모두 보여줄 수 있다는 강점은 좀 갖고 있지만요. 이 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약점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필이 되겠습니다. 직전에는 선두권이 좀 빠른 페이스로 흘러가면서요. 이 외곽 쪽에서 좀 자리 잡기에 좀 실패를 했고 이 하만식 기수와 계속적으로 싸웠습니다. 마필 자체가 끌리면서 호흡이 좋지 못했고 이 직선에서 한 발을 좀 써봤는데 딱 그 싸움만큼 진 것 같았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던 직전 내용이었고 지난주부터 조인권 기수로 안장 교체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등급의 유성드림과 강병합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열에서 측직을 계속 가하면서요. 이 상위군 마필과 병합 시 이 근성을 계속적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강고보 씨의 파워감도 분명히 보여줬고 의지도 보여줬고 상태감도 분명히 올라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한번 입상권 강력히 도전할 수 있는 마필 26조 방동석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행운 스토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운 스토리는 직전 경주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현등급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주에는 22일 금요일 6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권 안에도 들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구조 양귀선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더 힘찬이 되겠습니다. 직전 휴양 후 3개월 만에 좀 재기전을 좀 치렀습니다. 4위로 좀 가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발주력도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진 듯 그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상대마들의 전력 자체가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이 좀 다수 출전을 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근성 있는 걸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 속고보 씨의 밸런스도 우수하고 자체 컨디션도 분명히 오름세입니다. 월요일 2등급의 성산질주와 병합훈련하면서 강도를 계속적으로 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내열에서 탄력의 변화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도 연일 강하게 몰았습니다.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강도 높은 훈련을 지금 소화하고 출전을 합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체중이 한 10kg 이상,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20kg까지도 빠질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장 체중이 많이 빠진다고 불안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빠져야 됩니다. 체중이 좀 빠져야 된다고 보는데 한 20kg, 한 15kg 정도가 빠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왔는데 좀 주의가 필요한 마필로 더 힘찼습니다. 구조 양귀손 마방의 외산 4등급의 더 힘찬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힘차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도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4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금주에는 24일 일요일 부산교차 2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까지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31조 라이스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마법의 질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데뷔전에서요,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발주력은 정말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발주와 동시에 최후미권 레이스를 풀어갔고요. 의지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최후미 전개후에 4코너를 거의 꼴찌로 돌았는데, 이 결승선 전방은 200m 지점에서 이 최은경 기수가 강하게 이 측측을 한번 때려주자 그에 상응하는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7위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는데 이 출전했던 마필 중에 라스트 걸음은 가장 탄력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은 지금 좀 약간 숨겨져 있는 마필인데 발주와 그리고 스피드 보강을 많이 한다면 향후에 형군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는 6등급에 그래도 강자 편성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만 잘 만나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이 490kg대의 잉그란디어의 자마입니다. 역시나 혈통과 같이요. 이 조기성숙형 마필은 아닙니다. 이 경주를 뛰면서 좀 입상, 우승 해주는 그런 혈통이고요. 속고보 씨의 경쾌한 발걸음이 눈에 띄는 그런 마필로 보였고요. 지난주 국내산 6등급들의 마필들과 같이 붙어서 스포 훈련 열심히 좀 임해줬는데 탄력도 상당히 좋아진 그런 모습에 스피드감도 제법 살아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2전 만에 한번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31조 라이스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마법의 질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법의 질주는 직전 데뷔전에서 7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데뷔 후 첫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경주만 어떤 경주마죠? 8조 토마스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오썸 킹이지가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선두권이 좀 치열하게 흘러가는 레이스 속에서 그 사이를 뚫고 탄력을 붙였고요. 가능성을 상당히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에는 늘어난 거리 1200m에 이 발주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선두권의 빠른 전개 후에 뚝심 발휘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이착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마필인데 이 데피티 미니스터와 오썸 어게인의 라인으로요 이 옥수보우의 자마입니다. 이 명문가 혈통으로요 계속적인 좀 주목이 필요하겠고요. 국내산 1등급의 위스미러, 외산 4등급의 치프에이스와 강병합 하면서 2열 쪽을 강하게 가운데쯤에서 돌았고요. 이 치고 나가려는 맛도 분명히 좋아졌고 스피드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향후에 좀 중장거리까지도 분명히 뛰어줄 수 있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약간의 끌림까지 발생할 정도로 힘은 일단 꽉 찬 상태라 이번에는 한번 첫 우승에 우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 토마스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오썸 킹이지의 첫 우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썸 킹이지는 데뷔 전부터 2회 동안 모두 준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예마인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데뷔 후 첫 우승까지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는 연말연시 휴장 없이 서울과 부경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경주가 모두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경에서는 22일 금요일에 총 11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24일 일요일에는 총 5개의 교차 경주가 시행이 될 텐데요. 특히 24일 일요일에는 최강팀 선발 결선 경주가 총 4개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그동안 예선을 거치면서 쟁쟁한 경주마들이 모두 출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주 못지않은 쟁쟁한 경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각 경주마다 어떤 경주마가 우승을 차지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